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UEFA 슈퍼컵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고, 놀랍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파리 생제르맹을 완벽하게 봉쇄하는 미친 경기력으로 2대0의 리드를 잡는 정말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다잡았던 승리를 경기 종료 1분을 남긴 상황에서 허무하게 놓쳐버리고 말았고, 영국 BBC 해설위원들은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 등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빠진 것이 토트넘에게 치명적이었다는 평가를 남기면서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5-26 시즌 UEFA 슈퍼컵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파리 생제르맹과 UEFA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토트넘 하스퍼가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준비해온 전술이 완전히 적중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힘들게 끌려간 경기였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전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에게 실점을 내주면서 0대2로 뒤처지는 등 패배의 직전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파리 생제르맹은 68분 이강인 선수를 투입시킨 뒤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격 흐름을 살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막판 교체에 투입된 이강인 선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라버리면서 일단 1대2까지는 스코어를 만들어냈는데, 정말 이강인 선수의 이번 득점 장면은 이강인 선수의 살벌한 왼발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미친 골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추격골과 함께 희망을 살려낸 파리 생제르맹은 놀랍게도 90+4분 경기 종료 직전 곤살로 하무스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고, 90분 풀타임 스코어를 2대2로 마치게 되면서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토트넘은 니키 반더벤, 마티셀 선수가 연속으로 실축을 해버리면서 이번 UEFA 슈퍼컵 우승은 결국 파리 생제르맹에게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번 경기는 정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전술적으로는 너무나도 준비를 잘 해왔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을 거의 묶어버리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두고 승리를 놓쳐버린 결과는 정말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가 없었는데, 특히 이번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한 마티셀 선수는 교체 투입 후 위험 지역에서 쓸데없는 파울을 범하면서 토트넘에게 위기 상황을 만드는 등 너무나도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토트넘 하스퍼의 후반 막판 2실점에 크게 관여를 했고, 승부차기에서는 페널티킥을 아예 유효 슈팅조차 하지 못하는 바깥쪽으로 슈팅을 날려버리면서 마티셀 선수는 경기력적으로도 최악, 승부차기도 최악으로 처리를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으로서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맞아떨어지면서 효과를 봤지만, 선수 퀄리티의 문제로 인해 결과를 얻지 못한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는데, 영국 BBC 해설위원들은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 등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빠진 것이 토트넘에게 치명적이었다는 평가를 남기면서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감독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는 꿈같은 데뷔전이 될 뻔했다. 유럽 챔피언인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겨두고 2대0으로 앞서 있었던 토트넘, 슈퍼컵이 북런던으로 향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파리 생제르맹의 극적인 반격과 승부차기 승리로 토트넘 하스퍼는 2018년 이후 유로파리그 우승팀 최초의 슈퍼컵 우승이라는 기회를 놓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경기였고, 85분 동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세트피스 체크, 실용적인 전략 체크, 효율성 체크. 이번 여름 엔제 포스테구글러 감독을 대신해 토트넘 하스퍼의 사령탑에 오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 어쩌면 가장 강한 팀을 상대로 우리는 정말 훌륭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80분 정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잘 운영했죠. 하지만 2대1로 따라잡히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과 팬들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전은 거의 완벽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매우 위협적이었어요. 때때로 우리는 세계 어느 팀과도 맞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 이적 시장에서 더 많은 보강 원해. 이탈리아에서 데뷔전을 치른 주앙 팔리냐와 모하메드 쿠두스는 모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모하메드 쿠두스는 탁월했다. 그의 스피드와 파워는 파리 생제르맹 수비진을 경기 내내 괴롭혔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여전히 이적 시장이 마감되는 9월 1일 이전까지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트넘 하스퍼는 공격진 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의 윙어 사비뉴,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형 미드필더 에베레츠 에제 영입을 위해 구단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센터백의 영입도 원하고 있으나 최우선 타겟인 마크 게이는 현재로서는 영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적 시장 종료 전까지 수준 높은 공격수 2명과 수비수 1명을 영입한다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스쿼드에는 여전히 메꿔야 할 빈틈이 있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조용했던 이적 시장에 불만을 가진 팬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짜 타격이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전 토트넘 및 잉글랜드의 골키퍼 폴 로빈슨, BBC 라디오 5 라이브에서의 발언,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훈련장으로 돌아가 이 경기를 되짚어보고 선수들에게 잘한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자신감을 심어줘야 할 겁니다. 이 결과는 토트넘에게는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이 경기장에 따로 떨어져 소규모로 모여 있거나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완전히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시즌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트로피를 이제야 손에 넣었고 이번 슈퍼컵 우승은 토트넘에게 진정한 도약의 의미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뼈아픈 결과입니다. 전 토트넘 하스퍼의 윙어 아론 레넌, BBC 라디오 5 라이브에서의 발언, 토트넘 하스퍼의 선수들이 얼마나 상심했는지 눈에 보입니다. 선수라면 어떤 경기를 이겨야 했는지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분명 그런 경기였어요. 경기 종료 5분 전 2대0으로 앞서 있었고 그냥 마무리만 잘했으면 됐죠. 설령 2대1이 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그 부분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토트넘 하스퍼는 아직 몇 명의 선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에베레치 에제와 사비뉴와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제임스 메디슨과 손흥민을 잃은 건 이 클럽에 있어 정말 큰 손실입니다. 둘 다 중요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이자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책임지는 선수들이니까요. 전 토트넘 하스퍼의 미드필더 데니 머피, BBC 스포츠와의 인터뷰, 토트넘 하스퍼는 1대1 수비를 선택했고 뛰어난 조직력으로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완벽하게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선수들이 이 부분을 훈련해온 흔적이 보입니다. 좋았던 점은 토트넘이 라인을 내릴 때조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전반전에는 토트넘 팬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지난 시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끌던 브렌트포드에서 세트피스가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다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따내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다면 그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봐요. 기대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포지션 간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젊은 선수들은 경험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적 시장도 아직 몇 주는 더 남아 있으니까요.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 선수 출신 BBC 해설위원들이 이번 경기 토트넘 하스퍼의 패배에 대해 워낙 잘하고도 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고 특히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토트넘 하스퍼에서 7번 셔츠를 입었던 아론 레넌 전 토트넘 선수는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 이 두 명의 공백이 너무나도 아쉽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중원에서의 압박이나 수비 이런 부분은 괜찮았지만 역습에서는 사실 히샬리송 선수나 마티셀 선수 같은 공격 자원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만약 손흥민 선수나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있었다면 토트넘 하스퍼는 좀 더 좋은 역습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한 아론 헤너 선수의 이야기는 축구적인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손흥민 선수의 부재에 대해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는데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공격 진영에서는 토트넘 하스퍼 선수들을 이끌고 독려할 만한 선수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부재는 더욱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 또한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 두 선수의 동시 이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우리 팀에 있었던 선수들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데스티니 오도기 그리고 이브 비수마 그런데 이 중 3명은 부상이고 손흥민은 대체할 선수조차 없어. 비수마는 완전히 실망스러웠고 모두를 실망시켰다. 팀에서 내보내야 돼. 지금 우리는 임금 줄이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스쿼드를 더 키워야 할 때다. 통계만 보면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말도 안 돼. 우린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찬스도 더 많았어. 근데 그냥 2대0만 지키려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다 한 거지. 달걀을 품는 닭처럼 말이야. 볼점률 25% 그거 결국 큰일나. 18살, 19살 애들 데리고 이기려고 하는 것도 무리였고 손흥민이랑 제임스 메디슨을 잃은 것도 다 레비 회장 잘못이야. 이번 패배는 걔 책임이지. 처음부터 너무 잘 풀리는 것 같더라. 바이른 미넨전이랑 이번 경기 후반전 보면 진짜 선수 영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어. 손흥민이 없어졌고 제임스 메디슨이랑 데안 클루셉스키가 빠진 게 결국 이 경기를 지게 만든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 브랜돈 존슨이 있었으면 승부차기 때 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고 손흥민이 떠나고 제임스 메디슨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엔 진짜 스타성 있는 선수가 하나 필요해. 에베리치 에제는 그걸 갖고 있는 것 같고 벌써 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잖아. 다니엘 레비 회장은 이제 누가 유니폼을 팔아줄지도 고민해야 돼. 손흥민이 없으면 수익이 줄어들 텐데 에베레치 에제가 그런 브랜드 파워도 좀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봐. 진짜 그냥 데려와라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급격히 얇아진 공격진 뎁스를 우려하면서 새로운 영입을 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토트넘으로서는 시즌 시작부터 험난한 위기 상황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과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